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했다라는 건 긴장을 할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중 앞에 섰다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 앞에서 뭐 내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 나갔다거나 그러면은 긴장을 하죠. 근데 뭐 이것도 역시 질문에 또 제가 질문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긴장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긴장을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 되게 좋아하시던 분이 이제 발레리나 하시던 강수진 발레리나신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쳐가는 얘기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스트레스는 그 긴장감은 내가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자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이건 너무너무 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고 싶지 않대요. 아니 강수진 씨도 그랬다는 거죠. 그럼 누가 긴장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매일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전날 강의하기 전날은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거나 그 내일 강의를 제가 꿈을 꿔요. 아니면은 강의장에 가도요. 전 점심을 잘 못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항상 위험을 앓고 있죠. 중요한 것은 긴장을 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긴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긴장을 하시거나 떨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드려요.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없던 정보들이 들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뇌가 활성화되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라. 떨린다는 것은 지금 내 온몸이 이 새로운 상황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땀이 나는 것은 내가 진짜 잘 준비하고 있고 내 뇌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착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을 하세요. 스스로. 잘하고 있구나.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연이나 발표 직전에 떨려 이러면 진짜 떨려요. 그러니까 떨려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긴장하면 긴장되는 무대일수록 제가 모든 분들에게 하는 것은 자기 수준에 맞게 긴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론 메모 안 보고 그냥 완전 막 유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하면은 제일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스크립트를 보고 할 것이냐의 선택은 얼마나 떨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떨리면 보세요. 첫 번째 조언이에요. 떨리면 보세요. 제발 보세요. 떨리는데도 안 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떨리면 무대에 좀 걸어 다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두려움도 있죠. 공간도 새롭죠. 또 경험도 새롭고 느낌도 새로운데 적어도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은 빨리 가서 익숙해지는 게 팁이거든요. 강연 전에 반드시 아니면 PT 전에 반드시 그 무대에 가서 몇 바퀴 도세요. 거짓말처럼 거기가 익숙해집니다. 한번 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훨씬 편해져요. 그냥 마음이 나도 모르게 좀 숨도 좀 쉴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 내 분들한테만 했지만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마스터피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딱 30분짜리를 100번 강의하라고 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다 외워요. 30분 강의에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외웠으면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말투가 달라지겠죠. 세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제와 핵심적으로 전달할 내용만 넣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요. 그게 3단계죠. 그러니까 처음에 떨릴 때에는 누구나 떨리는 거니까 떨릴 때에는 외워서 할 것,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것, 그게 보조제건 뭐건.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을 테니 다음 단계로는 외운 거에 자신의 감정과 애드립을 좀 넣어볼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볼 것. 이게 딱 떨리지 않고 말하는 3단계. 떨리지 않는 건 아니고 떨리지만 계속 개발되는 3단계. 첫 번째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떨리게 되겠죠. 그러면 개발이 안 돼요. 만족해요. 재미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10년 후에도 이 사람 강의는 볼 게 없어요. 오늘 강의, 10년 후 강의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개발하고 디벨롭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10년 후는 이 사람의 1년 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수준의 강연이나 스피치나 PT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제 딱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 타고난 전달자의 특징은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가 웃건 웃지 않건. 강의의 목적이 있어요. 강연의 목적이 있어요. PT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전달할 것을 전달했는가가 핵심이지. 그 사람이 웃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전달할 말을 다 잘 이해하도록 잘 전달했는가요? 그게 PT죠. 그러니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막 사람들한테 휩쓸 필요 없어요. 저기 음식 같은 경우도 100명의 입맛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은 웃게 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컨셉을 전달한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죠. 글쓰기에서 소개팅에 이르기까지, 직장 고민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주제를 다루는 40개의 물음과 답변. 성장 문답.